자, 그럼 7번 문제에서부터 보도록 하죠. 아유, 오래 기출 문제네요. 7번 문제. 근데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예비교사가 학생들에게 직류회로 해서 전류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수업 사례이고요. 자료인은 이 사례에 대해서 지도교수와 예비교사가 반성한 대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옳게 서술하세요. 지금 저항, 전구와 병렬로 가변 저항을 놓고요. 지금 지금 실험하는 이런 상황에 해당돼요. 자, 그랬을 때 가변저항을 증가시켰을 때 우리 전구의 밝기가 밝아지나요? 안 밝아지나요? 자, 이런 것들 지금 고려하는 이런 질문에 해당돼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밝아집니다. 어떤 학생은 밝아지 더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밝기의 변화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보고 맨 밑에 있는 학생 A가 지문의 맨 아래쪽에 A는요, 실험 결과를 보니 저의 처음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작게 흐른다는 저의 생각을 포기하고 새로운 가설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학생 B는 실험 결과는 저희 예상을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오매 법칙에 대한 저의 생각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오매 법칙에 근거하여 찾아보겠어요. 저 학생이 지금 태도가 좀 다르죠. 자, 그랬을 때 자료 2를 보시면 지도교수와 예비교사의 대화가 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에 처음 볼게요. 자, 작성 방법 처음을 보시면 자료 1을 근거로 하여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설명으로 각각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을 좀 쓰래요. 좀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죠. 자, 예비교사, 지도교사 나눈 대화를 보니까요. 지도교사의 두 번째 지문을 보시면 과학적 철학 관점을 빌려와서 불일치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해석해 볼 수 있죠. 학생 A와 학생 B의 반응 각각 포퍼의 반증주의와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 이론 관점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지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그랬더니 예비교사가 자신의 예상과 불치하는 사례가 나타났을 때 학생 A예요. 여러분들 A는 자신의 이론을 완전히 지금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다른 이론을 찾아볼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무엇에 가까울 거냐면 쿤의 반증주의에 가깝네요. 반증주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의 자신의 이론, 이론의 즉시 폐기한 걸 보고 우리는 완전 바꿨구나. 네. 포포. 죄송합니다. 포퍼의 반증주의. 쿤은 과학혁명이죠. 그래서 포포. 제가 답안지에도 포포라고 안 썼고요. 쿤이라고 쓴 것 같아요. 좀 수정을 해주세요. 맨날 라카토스는 쿤이랑 비교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쿤으로 썼는 것 같은데, 자, 포포라고 좀 수정을 해주시고, 자, B 학생은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는 거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B는 라카토스죠. 라카토스의 연구 프로그램이랑 같아서요. 연구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라카토스 연구 프로그램 B는 여러분들 핵심 이론이 뭐에 해당돼요? 견고한핵이 뭐에 해당되죠? 견고한핵은 오매 법칙이라고 하는 견고한핵이 있고요. 그 주변 이거는 수정하지 않고요. 자, 우리 뭐를 여러분들 우리 어떤 것들 지금 학생이 얘기한 게 다른 이유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오매 법칙에 근거하여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좀 수정하겠다라는 거냐면 보호대를 수정하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핵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를 수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올바른. 이것도 어려운 우리 답안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포포의 반증주의는 이렇게 되고 라카토스의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두 번째, 자, 디귿과 같은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라고 있는데, 디귿은요, 맨 마지막 지도교수의 대사를 보시면, 건전지 대신에 직류전원 장치로 바꿔서 실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전지의 내부 저항을 고려할 거냐 말 거냐, 요런 차이네요. 자, 그래서 요런 실험을, 자, 요렇게 좀 비교해주면, 자, 우리가 전구가 있고, 여기 밑에는 가변 저항이 있습니다. 가변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건전지만 있어요. 건전지만 있어서, 자, V가 자, 이렇게 있을 건데, 내가 가변 저항을 증가시키더라도, 여기에 전압 V가 걸려져 있으면, 자, 위에 있는 전구에도 V가 걸려져 있고, 밑에 있는 전구에도 어차피 V는 동일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들, 자, 우리 변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밝기가, 전구의 밝기는 어떻습니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 뭐를 고려하면, 자, 여기 두 가지, 자, 전구도 있고 또 가변 저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저항까지 같이 고려하면, 자, 스몰 r이라고 한 내부 저항도 고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요 내부 저항이랑 얘네 둘은 여러분 우리 무슨 연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직렬처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변 저항을 증가합니다. 가변 저항을 증가하면, 자, 우리 건전지의 전압이 V라고 할게요. 근데 이 V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이랑 여기에 걸리는 전압 V2로, 자,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전압 V는, 건전지의 기전력 V는 V1 플러스 V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변 저항이 증가하면 가변 저항과 전구의 합성 저항이 증가하게 돼요. 그럼 합성 저항이 증가되면 우리 얘네 둘 저항과 내부 저항이 직렬이니까, 가변 저항이 증가하면 얘네들의 합성 저항이 증가해서 V1 값이 우리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전체 전압 일정해야 되니까 얘가 감소하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밝기는 증가합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해 줘야 되죠. 어차피 우리 밝기 이런 것들, 밝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뭘로 계산해 주면, 소비 전력으로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전구의 저항입니다. 전구의 저항분의 전구에 걸리는 전압, 전구에 걸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자, 이런 값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구의 저항은 일정할 거지만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변하지 않으면 밝기도 일정하지만,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하면 밝기는 증가합니다 라고 하는 요 상황을 여러분들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밝기 변화, 내부 저항을 무시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가변 저항을 값을 크게 하면 전구의 밝기는 증가합니다 라고 하셔야 되고, 그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시하세요. 이거네요. 가변 저항, 내부 저항을 고려할 때 가변 저항을 증가하면 우리 가변 저항과 전구의 합성 저항이 증가해서 가변 저항에 걸리는,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밝기는 증가합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밝기 변화는 밝아집니다. 과학적 설명은요, 우리 이렇게 해서 전압에 관련된 내용들로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나왔던 문제들 얘기할 수가 있는 것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8번. 자, 우리 7번은 답안지에 쿤의 반중주의가 아니라 좀 수정을 해야 되죠? 포퍼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퍼라고 하는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면 2018학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4점짜리인데요.
과학 지식이 발달되는 과정에 대한 두 학생의 생각을 정리하고 나오져 있습니다. 학생 A는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져 있는데 우리 학생 A 생각의 5번째 줄부터 보시면 이처럼 우리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많이 수집하면 그것으로부터 일반화된 과학 법칙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유, 우리 A는요, 학생 A는 우리가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많은 차를 얻어내면 일반화된 법칙을 얻어낼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가 무엇에 해당됩니다? 우리 귀납주의, 경험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귀납적 사고, 경험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여러분 B에서 중요한 여러분 우리 말이 뭐죠? 세 번째 줄 끝에부터 보시면 자, 가설을 반박하는 관찰 사례가 발견되면 비판을 통해 그 가설은 바로 폐기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설은 성공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라고 하는 우리 포퍼의 우리 반증주의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우리 경험주의 또는 귀납적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과학 지식의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A와 B의 과학 철학의 관점을 쓰세요. 과학 철학 관점. 자,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경험주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것도 얘는 우리가 반증주의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반증주의와 경험주의, 철학적 관점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좀 더 귀납적 경험주의 또는 영역적 경험주의인데 우리 하여튼 간단하게 그냥 경험주의와 반증주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주의하고 반증주의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과학 철학의 관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 이 두 가지 한계가 다 우리가 뭐 했었냐면 우리 관찰에 이론 의존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 공통 한계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 한계 좀 얘기할 수 있고 한계로서 관찰 관련된 과학지식의 특성을 쓰고 그 예를 한 가지 쓰세요. 아무거나 쓰셔도 되죠. 전류와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 관리에 쓰셔도 되고 또는 힘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표현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뒤에 이제 얘는 물체가 움직이다가 멈추는 현상을 우리 힘이 소모돼서 정지한다라고 하는 학생과 에너지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설명하는 학생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찰의 이론 의존성에 관련되어져 있는 예를 아무거나 한 가지만 좀 비교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8번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번 문제는 아래쪽에 또 간단하게 우리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K교사는요, 개념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 어떻게 힘은 무엇에 비례합니다? 속도에 비례합니다. 5개념이네요. 그렇죠? 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 같습니다. 힘의 방향과 뭐는 같습니다? 운동 방향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둘 다 5개념. 그렇죠? 둘 다 5개념. 선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 중심을 향하며 그 크기가 일정하다라는 선개념도 지니고 있음을 가정했습니다. 중력의 방향. 이거는 5개념은 아니네요.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이고 크기는 일정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지표면 근처에서 얘기해요. 지표면 근처에서 상황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교사는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지구 중심을 향하여 가속 운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학생들이 인지적 갈등,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인지적 갈등은 어느 상황에 대해서 인지적 갈등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아, 이거네요. 자, 요 상황이랑 요 상황이 우리 인지적 갈등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네요. 왜냐하면 자, 물체가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데 뭐가 일정하다고요? 중력이 일정해요. 중력이 일정한데 점점점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요? 가속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해당되죠? 아유, 힘이 일정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모두 일정하다고 생각해야 돼. 자, 우리 속력도 일정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력 힘은 일정한데 가속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우리 불일치 상황, 즉 인지적 갈등을 느끼려고 자 우리 보여주었는데 일부 학생들은 기대와는 달리 인지적 갈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자 이런 정보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작성 방법은 위 글에서 학생들이 인지적 갈등을 느끼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 중 관찰의 이론 의존성과 관련된 것을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변칙 사례.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우리 중력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물체가 가속이 되는 자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 불일치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인식하지 않고 선 개념에 대해서 늘 기초하여 인식합니다 라고 하는 그냥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 선 개념에 기초하여 그냥 인식하다라고 하는 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우리 인지적 갈등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0번 보시면 자, 과학사의 한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라고 쭉 해서 지문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밑에 질문으로 바로 갈게요. 쿤이 제시한 과학혁명 이론의 발달 단계 중 이 사례에 나타난 단계들을 제시하고 자, 쿤 뭐 제시하셔야 돼요? 쿤의 패러다임은 첫 번째 자, 정상과학 또 늘 과학의 위기 편칙사례 사에서 과학의 위기 등장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야 되고 과학혁명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것들로 새로운 정상과학 자, 요 사례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제시했어요. 4가지. 제시하고 각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서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용을 뭐 다 쓸 필요는 없고요. 그 상황에 대한 특징들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정상과학 단계는 자, 첫 번째 줄 19세기 물리학자들은 빛을 물결파와 같은 파동으로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여러분들 6번째 줄에 우리 빛의 매질에 해당되는 에테르를 찾으려고 우리 노력을 했었던 요 과정들이 정상과학에 해당될 거예요. 에테르 자 빛의 매질입니다. 빛의 매질에 해당되는 에테르를 자 우리 찾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 자, 6번째 줄에 활용하였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무엇에 해당됩니다? 정상과학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편 1887년 마이켈슨과 몰리는 에테르 속에서 움직이는 지구의 절대 속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설계의 기본 생각은 빛을 지구의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각각 쏘아 되돌아오게 하여 둘의 경로 차이에 생기는 간섭문을 관찰하여 그로부터 우리 에테르에서 움직이는 지구의 속력을 계산하고자 한 것이었었는데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과학자들도 실험하였으나 에테르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고요. 푸앙카레는 어떤 실험에도 에테르가 발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에테르의 존재를 의심하였습니다. 저 실험을 통해서도 에테르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한 상황. 이게 우리는 과학의 위기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의심하였다까지가 이제 우리 과학의 위기 또는 변칙 사례에 해당되고. 자, 그런데 1905년 아인슈타인은 에테르의 존재가 필요 없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그는 맥스웰의 식에 기초하여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되는 전류는 자성체와 도체 상대적 움직임에 의존할 뿐 절대 속력의 도입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에테르를 필요로 하였던 뉴턴 역학의 절대 시공간 개념을 상대 시공간 개념으로 대체하는 이론으로 물리학자 사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통해서 에테르의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게 됐을 때 이걸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맨 마지막 두 번째 줄이에요. 자, 이후 물리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중력장에 의해 휘는 빛의 적색편이 수성의 근일점 이동 등을 확인하여서 우리 새로운 정상과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인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쿤의 관점에서 미출진 기억과 니은의 공통적으로 과학 지식 발달에 미친 영향. 자, 기억을 보시면 자, 우리 네 번째 줄 끝에서부터 있는데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측정자를 이용하여 에테르의 비중과 같은 다양한 물리량을 계산했고 이렇게 얻은 에테르의 성질을 백과사전에 우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다 우리 어디에 해당되냐면 수수께끼 풀이 과정이 해당되죠. 그래서 기억도 그렇고 니은도 새로운 정상과학 과정에서 물리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을 예측하는 중력장 내의 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그러니까 영향이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우리 과학 지식의 발달에 미친 영향은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풀이 진행 과정이네요. 진행 과정을 통해 우리 새로운 과학 지식 또는 우리 정상 과학 단계에서의 과학 지식의 지지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 정교화하는 게 우리 영향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016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 쿤의 패러다임을 단계별로 좀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까지가 우리 나왔던 기출문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 또 1번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실물을 보시면 명왕성 그동안 태양계 행성에서 분류되어 왔으나 국제연맹의 표결을 통해 명왕성을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학지식 과정의 특징을 쿤 이전의 과학 철학이 지닌 한계와 관련지어 설명하고요. 자, 과학에서 이러한 사례를 하나 찾아서 설명하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쿤 이전에는요, 쿤 이전입니다. 쿤 이전은요, 우리 과학 지식을 이렇게 우리 얘기합니다. 과학 지식을 절대 불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절대 불변이라고 하는 과학 지식이 객관적이고
객관적, 그 다음에 절대 불변이라고 하는, 절대 불변이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언제? 쿤 이전에 우리가 과학 지식에 해당되는 이런 컨셉에 해당됐었어요. 근데 쿤 이후는요, 쿤 이후는 과학 지식은, 자, 얘는 어떤 경우에 사회적 합의예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우리는 쿤 이후의 과학 지식의 우리가 특징에 해당됩니다 라고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쿤 이전의 과학 지식 한계라고 했으니까 객관적이고 절대 불변이라고 믿었으나, 자,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설명체고 쿤 이후에는 자, 이렇게 새로운 이론이 자, 대체되면서 이제 발전합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과학에서 이러한 사례를 하나 찾아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거랑 똑같아요? 우리 뭐 대표적인 거에 뭐 수소 원자 모형이라든가, 그러니까 러더퍼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양자역학을 이제 배웠으니까 러더퍼드나 보어는 우리 어떤 것들로 우리 수소 원자 모형의 우리 궤도,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라고 행성 궤도라고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소 원자 모형이에요. 수소 원자 모형에서 러더퍼드는 행성 궤도 모형이라고 해서요. 행성 궤도 모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나중에는 전자 구름 모형으로 변하게 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로서 표현해 주는 것들이 대표적인 또 사례에 해당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자기장은 누가 만들어요? 자, 전류만 자기장이 만든다라고 생각했어요.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라고만 생각했지만, 우리 맥스웰에 의해서 전류뿐만이 아니라 전류 또는 전기장의 변화, 전기장의 변화도 뭘 만듭니다?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수정하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우리 절대 공간. 시공간이 절대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상대적이다, 상대론, 이렇게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생활에서, 과학사에서 느끼는 물리에 관련된, 우리가 무슨 뭐 생물이나 화학 지구학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 대표적인 우리 사례에 해당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번에 해당되는 내용들 좀 비교하시면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 1은 학생의 물리탐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답안이고요. 보기 2는 이 탐구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 내용이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보기 1은 문제가 나와져 있는데, 두발 자전거는 받침대가 없이 세우면 금방 쓰러지지만 자전거를 굴리면 사람이 타지 않아도 금방 쓰러지지 않고 긴 거리를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왜 잘 쓰러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우시오라고 했더니, 자, A, B, C가 세웠어요. 자, 첫 번째 A는 자전거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이건 뭐 지금 뭐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올바른 가설 아니고요. 자, B는 자전거가 달릴 때 관찰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중력과 반대 방향을 작용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우리 가설 세울 때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반드시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들 검증 가능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들, 가설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또 가설에 대한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좋은 가설의 조건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얘기해 주셔야 됐습니다. 자, 새 학생 C는 자전거가 달리는 동안 바퀴에 가군동량이 과학적인 근거, 가군동량이 보존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C의 가설이 가장, 이게 옳다 나쁘다가, 옳다 이제 틀리다가 아니라,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가설 중에서 올바른 가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요. 보기 1에 제시된 학생의 답안 중 학생 A와 학생 B의 가설이 문제 현상을 설명하려는 가설로서 타당하지 않는 이유를 각각 쓰세요. 그러면 A 타당하지 않아요. A는 왜 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 학생은 우리 그냥 달리고 있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것들? 가설에 대한 과학적 원인이 지금 설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B라고 학생은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중력과 반대방을 작용하는 힘이 존재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검증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하고 B는 여러분들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쓰고요. 이를 근거로 학생 C의 가설이 타당한지 여부, 얘는 타당해요. 타당합니다. 이유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이유는 당연히 검증 가능하고 과학적 원인, 그렇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과학적 원인도 들어가 있고 불가능, 과학적 우리 원인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당하다라고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그 이유 썼고요. 자, 우리 또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질문의 세 번째 줄. 또한 보기 2에서 기억의 내용에 대응되도록 기억의 내용이 지금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맨 밑에 우리 보기 2 지문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과학의 위기 단계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는 문제풀이 활동이랑 유사하다면 최 선생이 강조하는 탐구는 지금 최 교사와 우리 누구에 대해서 좀 읽어야 되냐면 우리 지문 이런 것도 좀 보기 2에 좀 지문을 좀 읽어 보셔야 되죠. 그래서 김 교사는 냈는데 학생 A하고 B처럼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 교사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주장한 것을 과학적 관점에서 틀렸다고 단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어진 의문 현상에 대한 과학적 가설로는 타당하지 않은 답안이지요. 그래서 최 교사 꼭 이걸 해야 됩니까? 그냥 이거 다른 걸로 바꿔서 차라리 그냥 회전하는 팽이에 대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김 교사는 최 선생님 말씀 옳지만 아직 해답이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도 탐구 문제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뭔가 좀 더 우리 가설에 대한 좀 더 우리 탐구를 하려고 하는 지금 의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기억의 내용에 대응되도록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은 김 선생님이 강조하는 탐구예요. 과학의 위기 단계에서 기존 패러다임 김 선생님입니다. 김 교사예요. 김 교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억 보시면 우리 보기 2의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과학의 위기 단계에서 기존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는 문제풀이 활동과 유사하다면, 그렇죠? 뭔가 계속 뭔가 연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다면 최 선생님이 강조하는 탐구는요, 그냥 바꿔버리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응되도록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김 교사는 지금 어떤 단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과학의 위기 단계예요. 과학의 위기 단계에서 자, 우리 어떤 것들 기존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는 문제풀이 활동. 자, 여기에서 우리 기존 패러다임을 우리 따르지 않는 문제풀이 활동을 계속 지금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떤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과에 대한 그랬더니 우리 최 교사는 최 선생님이죠. 최 교사는 이거 대응되도록 그냥 표현해 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어떤 것들, 우리 최교사는 우리 바람직하지 않나요? 우리 아예 그냥 여러분들 우리 기존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정상과학 단계 탐구는요. 얘는 정상과학 단계에서 정상과학 단계에서 우리 기존 패러다임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수께끼 풀이 과정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위에 위기 단계라고 지금 내어져 있죠? 자, 우리 다시 위기 단계에서 패러다임을 따르지 않는 문제풀이 활동을 해주는 것들이 지금 누구의 김교사의 지금 상황이고요. 최교사의 상황, 이걸 대응되도록 쓰라고 했으니까 정상 과학 단계에서 여기에서 우리 뭘 해주냐면 수수께끼 자 풀이 활동을 해줍니다 라고 하는 것들로 그냥 대응시켜서 그냥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는 내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세 번째 줄에 요구하는 게 기억의 내용과 대응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 수수께끼 풀이 활동에 해당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로 비교해 주시면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은 자, 우리 또 쿤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로 또 비교해 주시고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우리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3번을 보시면 다음 두 가지 사례는 과학의 본성에 각기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연결 사례들이 나오져 있습니다. 옛날 기출문제는 여러분 우리 공통과학도 있었습니다. 공통과학도 있어서 나와져 있는 문제인데, 자, 가는요 1956년대까지는 염색체 세포가 22쌍, 그러니까 48개, 24쌍의 염색체가 있다고 가르쳤지만 1956년도 이후에는 자 46개, 23쌍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자 밝혀졌대요. 또 나는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려면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극초고온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근데 일부 과학자가 자 우리 상온에서 핵융합을 성공시켰다고 보도록 하였지만 다른 과학자들이 동일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상황들이 가와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자 우리 과학의 본성 중에 하나, 이거 되게 또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과학 지식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그렇죠? 과학 지식 가변성 일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영원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염색체의 수가 46개인 줄 알았는데 48개로 48개에서 46개로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얘는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다른 학자들이 뭔가 발표하면 그걸 반드시 똑같은 실험 과정으로 검증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의 검증 가능성 굉장히 좀 중요한 가능성도 우리 중요한 여러분들 내용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과학의 본성의 우리 중요한 특징들로 비교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해 기출 문제. 자, 14번을 보도록 합시다. 14번 보시면 자, 우리 자료는 교사가 인과적 의문에 대하여 학생들이 설명 가설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장면이라고 좀 나와져 있습니다. 지도하는 장면.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자, 우리 서술하세요, 작성 방법 때문에 설명하세요라고 했는데, 자, 뭐 자석과 자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뭐 전공에서는 우리 자기 쌍따 모멘트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여러분들 자성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약간 좀 고등학교도 약간 좀 변한 게 우리 예전 같았으면 우리 자기장을 만드는 거는 누구만 있다라고 생각했냐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하나 좀 추가가 됐어요. 우리 전공에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물질 내부에서의 자기장이라고 해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도 등장했었죠. 그러니까 자화 밀도라고 하는 상황들로 등장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거와 관련되어져 있는 지금 상황들에 해당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일반적인 여러분 자석은요, 일반적인 자석을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 N극과 S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N극과 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자석은 실제로 원자 수준의 자석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자 여기 이렇게 표현할게요. N극과 S 있으면 여기 아주 작은 자석들이 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지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N극과 S극이 자 이렇게 있어요. N극과 S극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이력선의 방향대로 자 이렇게 내가 화살표를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쭉 일렬로 되어져 있는 게 우리 자석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평소에는 보통 쇠못인데 자석으로 쇠못을 문질렀더니 쇠못이 마치 자석이 된 것처럼 다른 철 클립을 잡아당겨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제 강자성체라고 이제 하는 특징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왜 자석으로 문지르면 쇠못이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될까요? 어떤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을 가설이라고 하는데 가설을 한번 세워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가설을 세워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현상에 대한 가설을 찾아보기 위해 유사한 다른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막대 자석을 잘게 부수어 실험관에 담아 봅시다. 여기에 클립을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클립이 여러분들 얘를 잘게 부셨어요. 잘게 부셔서 시험관 안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잘게 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잘게 잘라지면 그 잘게 잘라진 조각들이 막 제각각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잘게 잘라진 조각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자 이렇게 지금 작은 조각들로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쇠못 달라붙죠. 클립 달라붙어 해봤자 클립이 달라붙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자석으로 시험관 한쪽 끝을 여기 잘 문질러 봤습니다. 문질렀더니 이런 자석들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죠? 얘네들이 뭔가 한쪽 방향으로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해줄 수 있는 자 이렇게 한쪽으로 일렬로 배열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석을 잘게 자르면 우리 하나의 작은 자석들이 막 제각각이었다가 자석으로 문질러주면 한쪽 방향으로만 여러분들 자화가 되어져 있는 상황들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클립이 달라붙는 자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 밑에 보시면 클립이 달라붙네요 라고 이렇게 했고요. 지금까지 관찰한 현상으로부터 왜 자석으로 문지르면 쇠못이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보세요. 아니 두 현상이 다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랑 똑같죠. 자, 못도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못도 조금 굵게 그릴게요. 못도 이렇게 보시면 얘도 여러분들 우리 원자들 안에 자성이 있는데 얘네들이 일렬로 배열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제각각 이런 것들로 쭉 지금 늘 배열되어져 있는 자 이런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얘도 뭘 문지르면 자석을 갖다 댄 거예요. 자석을 갖다 대면 밑에가 N극, 위에가 S극이 되도록 여러분들 갖다 대면 자 문질렀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자구, 원자 자석을 우리가 자구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배열되는 상황처럼 내가 비교해 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교사 선생님을 우리 기억과 밑에서 우리 5번째 있는 지문입니다. 밑에서 5번째 줄에 있는 교사의 지문을 보시면 선생님을 따라 차근차근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가설, 두 번째 가설. 자,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거 나오지 있는데, 자, 작성 방법을 먼저 보시면, 작성 방법은 첫 번째예요. 자료에서 교사가 학생의 가설 설정을 지도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과학적 추론 방법. 이거를 잘 가설 세우지 못하니까 요거를 좀 이용해서 우리가 좀 얘를 우리가 적용해 주려고 한다. 이런 것들. 이게 올해도 그대로 나왔네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비슷한 상황으로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것도 귀추법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자, 귀추법에 해당되는 우리 사고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추론 방법.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과학적 추론 방법을 적용하여 귀추법을 적용하여 학생이 올바른 가설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사의 발문, 질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질문에 해당됩니다. 그럼 기억에 들어갈 발문, 학생이 귀추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학생들이 올바른 가설을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사의 발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얘는 뒤에 이제 답안지, 모범 답안도 살짝 내가 갖다 놨는데, 자, 그냥 잘게 부수어진 자석을 시험관에 넣었을 때는 우리 클립이 달라붙지 않았지만, 우리 자석으로 시험관을 한쪽 방향으로 문질렀더니 클립이 달라붙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이 먼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상황은 이거를 질문하시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게 니은이에요. 니은. 보통 쇠못의 자석으로 문질렀더니 자석처럼 다른 철 클립을 당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여기에도 시켜보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귀추법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거와 비슷한 유사한 상황으로 이제 적용해 주라고 얘기할 수 있다, 질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탕으로 왜 자석으로 문지르면 쇠못이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될까에 대한 우리 설명을 추리해 볼까요? 맨 마지막 줄에 그렇다면 디귿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네요. 자,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과학적 추론 방법을 바르게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가설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쇠못과 잘게 부순 자석 있죠. 그러니까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냥 일반 쇠못은 자석을 잘게 부순 상황이랑 똑같은 거고, 그렇죠? 그게 우리 자석 갖다 대면 우리 어떤 성질을 갖게 됩니다?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쇠못과 잘게 부순 자석을 자석으로 문지르면 동일한 자석을 가질 것이다,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가설을 세우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문제 중에 근데 이게 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좀 틀렸던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험으로 나오진 않지만 요 자성에 관련된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물리 1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이렇게까지 일단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4번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15번에서부터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